여기저기서 많은 철도 노선 계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성남시에서 신강남선이라는 새로운 철도 노선을 발표했어요. 언젠가부터 철도의 진심인 우리나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철도를 놓겠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신강남선이라는 계획을 봤을 때의 첫인상은 아니 무슨 전철을 산속으로 보내? 근데 노선을 자세히 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신강남선이라는 노선은 성남시에서 막 발표한 구상이고 민간에서 제안한 상태일 뿐 이 노선이 건설되는 게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짓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민간에서 이런 노선을 제안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지어보고 싶다 라고 시에서 입장 표명을 한 거에 가깝습니다. 이 노선을 짓는다는 걸 확정하는 것조차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체계획에도 들어가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마쳐야 정부에서 그래 이 노선 지어가 공식화되는 거고요. 일단 그 전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선 형태가 바뀐다든지 노선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아예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향후 몇 년간은 성남시에서 이런 전철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성남, 용인, 수원, 화성시 쪽에서 나오던 구상 중 하나가 지하철 3호선에서 갈라져 나오는 지선 연장이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하철 3호선은 현재 5급역이 종점인 노선인데 그것과 별개로 수서에서 갈라져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지선을 놓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3호선 지선 얘기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큰 파장이 생깁니다. 4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3호선 지선을 추진하기로 하죠. 근데 3호선이 10량짜리 중전철이다 보니 이걸 연장하는 순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노선을 지으려면 사업성을 갖춰야 하고, 그러려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데 10량짜리 중전철은 건설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저 금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이야? 이런 지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수원, 용인, 화성, 성남시에는 수인분당선도 있고 신분당선도 있고 GTX-A도 있는데 철도 노선을 또 뚫는다고?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이 지역이 인구가 워낙 많은 데다가 실제로 수인분당선이나 신분당선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3호선 지선으로 얘기할 때는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번에 성남시에서 가지고 나온 신강남선 노선은 굉장히 잘 다듬어진 계획이다 싶더라고요. 물론 지자체마다 이 노선에 대한 반응은 조금씩 다릅니다. 신강남선의 남쪽 끝은 1호선 병점역이고 북쪽 끝은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일단 이 노선의 득점 포인트, 종합운동장역이 종점이란 점이죠. 지하철 3호선 지선 시절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3호선이 양재에서 수서 구간에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으면서 오히려 강남의 오피스 지역 접근에는 메리트가 떨어졌는데, 종합운동장역은 2호선, 9호선 환승역이다 보니 강남의 중요한 것들은 어지간하면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삼성역이 아닌 게 아쉬울 순 있는데 삼성역은 이미 복합 환승센터에 자리가 꽉 찼고요. 좀 이따 다루겠지만 신강남선 구상이 대체적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로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서울시 경계를 막 지난 헐릉 IC에서 애매하게 끊기거든요. 헐릉 IC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은 또 한참 들어가야 해요. 옛날 분당선이 수서에서 끊겨서 그 이후엔 3호선 환승으로 한참 가야 됐던 걸 되풀이하는 건데, 신강남선 계획은 화끈하게 수서역을 지나서 종합운동장역으로 2호선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갈 때 2호선역까지 바로 이어지는 건 이용객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편하잖아요. 다음으로 중간 경유지를 볼게요. 병점역 바로 다음이 3기 신도시인 진안신도시입니다. 신강남선 사업비 중 일부를 진안신도시의 분담금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선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 분담금으로만 지을 수는 없고요. 나머지 금액은 민자를 활용해서 짓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시내 구간입니다. 권선지구와 메탄지구 쪽을 지나는 걸로 돼 있고 수원시청역에서 수인분당선과 환승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원역이 역사와 전통의 상권이고 지금도 중요한 상권이지만 사실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서쪽에 치우친 감이 있거든요.
좀 더 수원시 중앙에 가깝고 중요성이 큰 상권이 수원시청에 있는 인계동 상권인데, 여기에다가 강남으로 빨리 가는 전철역을 짓겠다는 건 1호선과 삼성전자 공장 사이에 있는 수원 시민들을 다 흡수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선도에는 없지만 수원시청역 남쪽의 권선동이나 북쪽의 동수원 지역에도 역이 생긴다면 이용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다음은 광교중앙역입니다. 노선도에 광교중앙역이라고 써있긴 한데 신분당선역까지 걸어서 환승이 가능할까 싶은 수준입니다. 신분당선이 광교중앙역에서 강남역까지 33분이 걸리는데, 신강남선은 병점에서 종합운동장 전구간 소요시간이 32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광교중앙 출발이면 시간이 더 단축되겠죠? 신분당선보다 더 비쌀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목적지에 따라서는 신강남선으로 옮겨 탈 메리트는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 구간, 광교에서 강남까지 중간 경유지가 비슷하면 중복 노선 아니야 싶겠지만 광교 이북의 경로가 신분당선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거의 직선에 가깝게 용인서울고속도로와 비슷한 경로죠. 신강남선은 고속도로를 따라서 신봉지구, 판교대장지구에 정차합니다. 이 지역들이 산속에 위치해서 택지지구 자체의 면적은 그리 크지 않은데 단지 수가 또 의외로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역을 두면 여기서 서울, 강남으로 가는 수요가 흡수되는 비중이 클 것 같고요. 정차역 사이사이는 산만 있어서 정차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당선 강남에서 정자 구간처럼 멈추지 않고 달리는 구간이 있다는 건 소요시간 단축이란 큰 강점이 있죠. 다음은 서판교역입니다. 월판선 환승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공사 노선명이고요. 실제로는 경강선 전철입니다. 현재 경강선 전철은 판교에서 여주까지 운행하는데 판교역 서쪽으로 노선 연장 공사 중입니다. 인덕원, 안양, 광명, 시흥시청을 거쳐 월곤역, 최종역으로는 인천 연수역까지 경강선 전철이 운행 예정인데 이 경로상에 서판교역이 생깁니다. 서판교역에서 신강남선과 경강선이 십자로 교차 환승하기 때문에 안양 쪽에서 오는 환승 수요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존 판교 신도시의 북쪽으로 제3 판교 테크노밸리 고등주택지구에 역이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시 경계에서 몇 킬로 안 떨어져 있는데 서울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이쪽에서 바로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강남구 세곡동에도 역 신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곡동은 분명히 강남구에 속해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강남과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근처 전철역인 수서역 가는 길부터 막히죠. 그렇다고 복정역으로 나가자니 그쪽은 또 위례신도시와 송파 IC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아서 그쪽대로 날립니다. 3호선 지선 얘기가 나왔던 배경 중 하나가 세곡동 지역의 교통 불편에서도 있었거든요. 3호선 지선 짓는 비용이 너무 커서 진척이 없었는데 신강남선이 생긴다면 세곡동의 불편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서역은 지금 3호선, 수인분당선, SRT 있고 GTX 있고 여기에 수서광주선이라고 해서 중앙선, 강릉선, 중부내륙선으로 이어지는 기차 노선의 출발역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여기에 신강남선까지 들어가니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어마어마한 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강남선에는 얼마나 들어가나? 신강남선을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총 연장 39km, 총 사업비 4조 4,336억 원의 국선 전철로 발표를 했고요. 기존에 검토하던 3호선 지선의 연장이 총 연장 47km에 총 사업비 8조 5,265억 원이었던 거에 대해서 축소됐습니다. 최고 시속 130km, 정차 시간을 포함한 평균 속도인 표정 속도는 시속 70km 정도로 병점에서 종합운동장까지 32분 소요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사량 1편성의 복선선로도 기존보다 좁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기존 서울 지하철의 대형 전동차가 아닌 중형 전동차 규격을 채택해서 터널 면적을 줄여 공사비도 절감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민간 투자 방식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없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번 신강남선 구상도 하나은행 등 4개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서 사업 의향서를 제시한 거라고 해요. 하지만 영상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선은 그야말로 구상이 막 발표된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선을 발표했다가 시작도 못하고 사라진 노선을 우리는 많이 봤죠. 신강남선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고 진짜로 지어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봅시다. 이번 전철화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